자, 지금 재보궐선거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표를 얼마나 했는지 3시 현재 투표율을 한번 감독님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서울은 서울에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전투표 포함해서 16.8%가 기록하고 있고요. 아유, 강화는 51.4%네요. 네. 강화가 꽤 많습니다. 자, 금정도 37.9%. 아우, 꽤 높네요. 높습니다. 37.9%, 곡성이 59.5%. 야,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군요. 네. 영광은 63.9%. 영광이 제일 높죠. 네, 영광이 여기 지워졌나요, 감독님? 네. 영광이 63.9%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이 16.8, 강화가 51.4, 그다음에 금정이 37.9, 꽤 높습니다. 곡성이 59.5, 영광이 63.9. 이게 이제 오후 3시 현재 사전 투표를 포함한 지금 투표율입니다. 자, 근데 뭐 우리가 딴 거는 뭐 별 관심이 없는데 금정이 일단 관심이잖아요. 네. 지금 지호님 뭐 최근에 한번 금정 여론들 한번 좀 살펴보셨나요? 예, 그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 우리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또 김종혁 최고위원, 그다음에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정성국 그 조직부총장을 지금 네. 맡고 있죠. 이런 분들이 밤 12시 직전까지 네. 예, 이렇게 뭐 유세차 타고 뭐 마이크 잡고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네. 일일이 그리고 뭐 가게도 들리고 지나가는 분들하고 또 뭐 사진도 찍고 뭐 하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금정구 노인 회장님 또 예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했고 그 거의 1박을 했고요. 오늘 그 부마 그 민주항쟁 네네. 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 끝나고 지금 뭐 이제 뭐 서울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쭉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오늘 그 투표장에 투표소의 분위기를 제가 좀 나름대로 안테나를 세워서 좀 파악을 해봤더니요. 네. 투표장 전체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는데 네. 한 네댓 군데에서 그 투표 그 뭐죠 참관인 네.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 이 60대 이상 고령층이 오전에 압도적으로 많이 오셨답니다. 고령층 많이 투표자 중에 뭐 절대 다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근데 이거는 일단 그 저희 그 전통적 지지층 이게 이제 보통 60대 이상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고령층이 많이 나올수록 저희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게 어제 그 카톡 문자 오빠 문자를 가지고 우리 그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게 뭐야 진짜 꼴도 보기 싫다. 그냥 징글징글하다. 네. 하고 널브러져 갖고 투표장에 안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이 명태균이가 이 사람 입에 그냥 이 정권이 위태위태 해주고 이러다가 또 그냥 뭐 보수 정치다 그냥 어떻게 그냥 휩쓸려 가는 거 아니야? 위기감이 발동했군요. 이런 위기감. 위기의식 이런 것들 그래도 그럼 요번에 여기서 혹시라도 저기가 되면은 민주당이 되면은 더 그 골치 아파지겠구나. 우리가 나가서 한 표 행사해야 되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제가 솔직히 어느 쪽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작용할지 예측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아침 그 현지 그 투표장의 저 풍경을 보니까 지금 저 사진도 그렇듯이요. 지금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금정구는 이제 워낙 이제 이 보수 우위 지역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역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 소식이 있을 때도 그게 그때 당시 여당이 유리할 거다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고, 맞습니다. 지금 이게 투표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우리한테 이거 불리한 이슈다라고 뜨면 되레 오히려 유리한 이슈가 돼버린 수가 있어요.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기감이거든요. 즉 투표는 위기감이 있어야지만이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오히려 발동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결론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건 지금의 감으로서는 일단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솔직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는데 모르죠. 하여간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해석이니까. 네. 이제 오늘은 그 평일이고 보궐선거인데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서 보통 이제 법정 공휴일 투표일에는 오후 6시에 투표 마감이 있지만 오늘은 뭐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까지 해서 8시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뭐 8시 좀 지나서 개표가 시작되면은 저는 뭐 자정 전에는 뭐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볼 게 이제 영광에서 과연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네, 지금 3파전. 3파전이 치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까? 만약 이재명이 진다 그러면 호남의 민심은 이재명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럴 경우에 이 오는 11월 이 판결과 아울러서 호남이 만약에 이재명의 등을 돌리면 이재명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금정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처음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윤 쪽에서 이제 뭐 지기만 지면 다 한 대표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선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당 대표보다는 일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지율이 지금 20%밖에 되지 않는 정말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이런 지금 상황에서 선거 치른다는 거,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뭐 죽음을 각오하는 선거나 똑같은 건데,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지금 6번요? 예, 지금 어저께까지 내려갔잖아요. 6번. 예. 예. 그 총선 때도 뭐 그때는 뭐 많은 지역구가 있어서 그래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한 3번 정도인데 이번에는 저기를 6번이나 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꺾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정구청장을 놓치게 되면요. 일단 저희 당의 경우에는 자중질환이 불가피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뭐도 잘난 체하고 뭐 하더니 뭐 그 금정구청장 하나 못 지키고 말이야. 너 뭐냐 이거야. 뭐 그러면서 뭐 맨날 대통령하고 차별한다고 그런 데는 신경 썼지 뭐 야당하고 뭐 제대로 싸움하려고 그랬느냐. 그게 이렇게 결과 만든 거 아니냐. 당신의 리더십 갖고는 안 돼. 네. 뭐 이러면 또 당내 문제 제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른바 친하는 또 방어를 해야 되고 반박을 하게 되고 그럼 자중질환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저쪽은 이제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금전까지 뺏었다. 그럼 얼마나 기세등등하겠습니까? 그래갖고 뭐 특검 공세, 탄핵 공세.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제 저쪽의 공격의 강도, 수위는 높아질 텐데 이쪽은 지금 자중질환으로 들어가고. 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오늘 이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전국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그 자체로는 그냥 부산의 여러 개 구 중에 한 명의 구청장 보궐선거이지만 네. 그렇잖아요.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 이거는 정말 심대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참 이게 선거라는 게 매번 이렇게 치는 거지만 참 선거가 또 전국의 방향들 많이 좌우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 그래도 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보면 한동훈 대표가 참 수업료를 톡톡히 내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죠. 뭐 이거로 아마 뭐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하면 한 대표 물러나라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다 국민들과 지지자들 알지 않습니까? 이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라는 거를 뻔히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뭐 더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인 것 같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대표도 꽤 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요. 네. 정치라는 게 이렇게 간단치 않구나. 네. 민심을 얻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뼈저리나마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 호응을 받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그것도 알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결국 대통령과의 지금 독대, 지금 뭐 아마 대통령실은 또 면담이라고 그래요. 면담. 네, 누구 또 뭐 하나 배석실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정말 지금에 있어서만큼은 이 집권 세력이 뭉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주변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거든요. 네. 그러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아마 국민들 다음에는 몽둥이를 들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 시키고 정부 권력 줬으면
최소한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몽둥이에 들 겁니다. 그거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옳은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저는 원하는 거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칼럼 제목은 나라냐 부인이냐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 정도로 지금 민심과 또 언론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거, 그건 아마 용산 대통령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될 겁니다. 아유, 우리 숨어 있는 보수들이 있어. 지난 총선에도 아주 지겹도록 들은 이야기인데, 결론은 뭡니까? 숨어 있는 보수 없습니다. 꿈 깨세요. 어디 숨어 있는 보수가 있습니까? 맨날 그 이야기만 하면서 우리가 선거만 하면 이겨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숨어 있는 보수 없어요. 지금 국민들 여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정말 제가 이제 그래서 뭐 정신승리하는 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 숨어 있는 우리 지지층들 많다. 그리고 조만간 동해 유전 터지면 다 이 전세가 바뀐다. 다 지지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동해 유전 그 터질지 안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늘 쳐다보고 그냥 떨어지기를 바랄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정치를 그렇게 요행에 바라느냐. 그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그거 터진다고 지금 기다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저기 전문 시공업체들도 유전하고 온천 나올 것 같은데도 가능성이 높은데도 안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나오고 진짜 알 수 없는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문가들이. 정말 정치를 그래도 좀 해봤다고 민심이 하다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황당해지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여론을 똑바로 보고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민정수석 만들었잖아요. 네. 민정수석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무수석도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한테 잘릴 각오하고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해결 못 하시면 정말 정권이 흔들리고 위험해집니다. 라는 이야기 하고 던지세요. 안 던질 바에야 뭐하러 거기서 나중에 되면요. 다 책임 떠넘겨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움직입니다. 그래야. 지금은요. 그래야지만이 변화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서장이야 다 비서들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걸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내부에서 정말 이 절박합니다. 위험합니다. 해야지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 안 움직입니다. 그런 본인들의 이제 자리를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좀 던지십시오. 던지고 그래도 안 움직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건 지금은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11월 달 이재명 선고 나기 전에 어쨌건 여권 내부의 문제는 뭔가 안정시키고 해결해야 그래야 그 성과를 여권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준비를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전 터지기만 바라고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예.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